네,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25bp 인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로부터 들어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재엽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와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정말 커진 건지 아니면 초이노믹스와의 정책 공조 그 차원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장 크게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현재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즉 하방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 하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을 폈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압력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하했다고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경기가 안 좋습니까? 연구위원님. 예, 맞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전기 대비 이제 0.78 이렇게 되면 나쁜 수치는 아닌데 문제는 내수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설비 투자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1, 4분기 때 굉장히 경기가 꺼져 있었는데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커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되다가 소프트 패치에 빠졌다. 즉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다가 멈춰버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세월호 충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칫 경기가 회복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재침체기로 빠져버릴 우려 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7월의 금통의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이 그 스웨덴 금리 인하 50bp를 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코멘트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0.25%포인트 인하했거든요. 앞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향후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이번에는 이제 2.5%포인트, 그러니까 25bp를 내렸는데 이것은 정책 당국, 그러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일한 방향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시그널을 이제 명확하게 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재침체기로 접어든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면 추가 인하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추경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이런 판단이고요. 네.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면 얼마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참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보통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 즉 금리 인하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내외에 시간 텀을 두고서 천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한 0.23%포인트 GDP가 올라가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한 올해 한 0.12%포인트 이상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이번에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 확대 정책을 함께 썼기 때문에 0.12%포인트 정도 올해 GDP 성장률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사실 단기적으로 부양 효과는 있다고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맞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떤 잠재적 위험성이 커지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연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계부채 걱정을 많이 하고요. 특히 최근에 LTV, DTI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얻어서 소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 확대 정책과 통화 확대 정책을 한꺼번에 쓰게 되면 보통 돈이 풀렸을 때 그 돈이 실물 경제로 이렇게 전달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즉 소비로 가고 투자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는데요. 네. 만약에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소득이 충분히 증가를 하면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즉 뭐냐면 이번에 분명히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히 뒤따라야만 네. 가계부채의 문제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꼭 뒤따라야만 가계 이 부채 문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에 있어서 좀 굉장히 사실 최경환 노믹스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하 때마다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이주열 총재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의 입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요. 그건 이제 통화를 남발해 가지고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픈 그러한 욕심이 생겼을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을 하고 만나서 현재의 경기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네. 똑같은 방향으로의 대책이 나온 것이지 압력 때문에 그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향후에도 독립성을 명확하게 지키되 현실 경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은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정부는 확대 정책을 펴고 한국은행은 그 반대 정책을 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네.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같이 경제 인식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경제연구원 이재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 살펴보시고요. 오프 더 레코드 이어갑니다.